10대 승객이요. 택시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반경이었습니다. 네. 40대 택시기사가요, 서울에서 19세의 10대 여성을 승객으로 태웁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택시기사가 여성을 승객을 태우고 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 여성을 아이고.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뒷좌석에 여성을 감금을 하고요. 차 안에 가지고 있었던 테이프로 여성의 손목을 묶고 여성의 눈도 가리고 이 여성을 3-4차례 폭행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흉기로 이 여성을 위협을 하면서요. 네.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합니다. 네. 이 피해 승객 너무 무서웠겠죠. 네. 그런데 10분 정도 이렇게 감금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이 남성 택시기사를 뿌리치고 네. 도망을 쳤고요. 어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네. 일단은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정말 극적이에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이 택시기사가 특수 중감금치상으로 기소가 됐어요. 특수는 흉기를 이제 휘둘렀고 거기다가 감금, 택시 안에 못 나오게 했죠. 그래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 중감금치상입니다. 네. 혐의 자체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엄하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이 그런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니 징역 1년 6월인데 집행유예가 3년이라는 것은 일단 이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3년간은 미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흉기로 위협을 하고 감금을 하고 상처까지 오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 내린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허. 이 남성이요. 택시 운전사잖아요. 이 19세 여성의 승객을 태웠는데 그 당시에 이 여성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 만취한 승객이 이 택시기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택시 회사 밥 벌어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 모욕감을 느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 이 범행의 동기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집행유예를 한 참작 사유들을 들었는데요. 참작 네. 사유가 일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굉장히 중한 죄이지만 감금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네. 피해가 좀 경미하다. 여기다 더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계획적이 아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단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반전이 있네요. 그냥 처음에는 택시기사 정말 이 몹쓸 행동, 몹쓸 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당히 놀라운 반전의 내용이 있었어요. 김동철 원장님. 10대 아무리 내일 모레면 20살 다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택시기사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상당히 좀 마음이 씁쓸했던 모습들이 뭐냐면 10대였고 그리고 또 기사분은 40대란 말이죠. 네. 자, 딸뻘의 10대 그리고 40대의 아버지뻘. 네.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되는 듯한 느낌들이 살짝 들어서 네. 사실 뭐 가정 폭력들도 사실 요즘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이제 접하는 부분들인데 네. 딸뻘 같은 여성이 아버지뻘 같은 이제 기사에게 막말을 한 거죠. 자, 막말을 했는데 이 막말들이 사실은 술이 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습관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참지 못하는 기사의 행동. 네. 근데 이 기사의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크고 무서운 위험한 범죄로서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딸 같은 그리고 40대 아버지 같은 이 두 사람이 정말 저로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실은 네.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술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단 말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 영화 뭐예요? 그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씨가 했던 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 택시 회사 이 택시 일 해가지고 너 입에 풀칠을 하느냐? 아마 그런 뉘앙스로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 왜 그걸 당신이 신경 써요? 왜 걱정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한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김기현 아나운서 뭐 누리꾼들의 반응도 뭐 그렇게 이 여성분한테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난 이후에는요. 네, 택시기사가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한 것은 범죄죠. 예, 잘못된 행동인데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 택시기사가 잘못은 했지만 이 어린 10대 여성이 40대 택시기사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부모와 같이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사실상 이 범죄 이제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네. 여성이 누리꾼들은 어쨌든 이 사건의 전말을 접하고서 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뭐 뉴스파이터 기회 되면 늘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판결은 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있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보세요. 아무리 10대 시쳇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0대 미성년 19살입니다.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19살, 20대도 안 됐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비하, 이런 모욕감을 받았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보세요. 이 택시기사가 행동을 저지를 때 사용한 게 보세요. 청테이프, 그리고 흉기. 이걸 택시기사가 왜 갖고 다닙니까? 네. 그게 이상하시죠? 네. 저도 이상합니다. 그리고요, 청테이프, 흉기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누리꾼들은 그게 커터칼일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흉기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의문스럽지만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보통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그 앞에서 실현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으슥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통 화가 난다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에 있어서 다른 범죄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의심이 되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 일을 당하셨던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당신도 그때 내 입장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어봐. 지금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때 상황을 참을인자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냥 어린 승객이 그런 말을 하면 손님 입이 조금 거치시네요. 제가 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시 보인 행동이 글쎄요. 그냥 격분해서 벌이는 행동이라 보기에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왜 이걸 재판부는 조금 간과했나요? 아니면 이걸 어떤 이유로 재판에 참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아서 이제 나와 있는 언론 보도만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테이프와 뭐 흉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에 대한 어떤 범의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보통 그렇게 그것이 다른 범죄의 의도라고 한다면 이미 결박된 상태이고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금전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성범죄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식의 위협을 한 것 같아요. 너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위협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는 봤을 때 이러한 우발적인 범행에 있었던 모욕적인 동기가 있고 네. 이 동기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 물론 굉장히 과합니다. 과한 네. 행동이긴 한데 그 다른 것들은 없이 끝났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수 중강금 치상까지만 본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 택시기사분께서는 정말 느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특수 중강금 치상도 굉장히 중한 형인데 네. 법원에서는 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끝내줬습니다만 네.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고 더 끔찍했던 본인의 전과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참을 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전후 또 과정을 재판부가 꼼꼼하게 참작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